네, 세 번째 문제, 과실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이제 과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실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실범은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 이런 순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과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2016년 성진 문제고요. 역시 판례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이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은 문제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의무가 없다. 자,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범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1번은 뭐 교통사고 문제 같고요. 2번은 찜질방 문제, 3번은 의사, 간호사 문제, 4번은 골프 얘기겠죠. 자, 한 문제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과실에 관한 형법 조문은 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자,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일단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이걸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과실을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의를 얘기합니다. 고의는 없고,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처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 13조에는 고의를 규정해 놨는데, 우리 형법의 그 원칙적인 태도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입니다. 고의범은 이제 처벌하는 것이고, 고의범 위주로 형법 강론에 개별 범죄로 구성해 놓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은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실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 형법이 주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부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하죠. 실수했는데 어디 누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과실인 것이죠. 그래서 과실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타인의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걸 과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 아까 여러분 14조에서 봤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 예견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이것이 있어야만 과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과실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 중과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살다가 실수하는 거, 이건 보통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훨씬 큰 문제죠. 이걸 업무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합니다.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신뢰의 원칙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신뢰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요. 나는 운전을 하면서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서행하라 할 때 서행하고, 다 제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다른 교통관여자가 이와 같이 비이성적인 운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그러면 나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다 준수한 사람은 뭔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제대로 이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좀 면책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뢰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형법적으로 만들어서 이 내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 남도
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나는 신뢰하고 믿고 운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A, 이 운전자는 과실이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을 만든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가 적색인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어요. 차가 정지해 있는데 어떤 보행자가 급하니까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꽝 들이받아서 여기서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이 사람이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자, 이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래요.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왜냐하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셨대요. 더 마시고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 찜질방 직원이나 영업주들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 여기 정문이에요. 정문. 여기가 이제 정문이다. 자, 이 뒤에 근데 쪽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래서 이분이 찜질방에서 술을 마시고 정문으로 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뒤에 나가서요,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마시고 다시 들어왔는데, 찜질방 직원은 정문 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후문에 별도로 사람을 배치해서 이것까지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업무상 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논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판례 2010년도 판례인데, 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당시 찜질방 영업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례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좀 보면요, 의사입니다. 의사 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갑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자, 이 갑 뭡니까? 의사죠. 그래서 의사. 자, 결국 이제 판례 문제인데, 판례를 보면 혈액봉지 바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갑이 간호사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수혈을 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간호사가 과실로 혈액봉지 A 혈액을 B 환자에게 이렇게 수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혈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액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 몸에 맞지 않은 다른 혈액형을 수혈을 하게 되면 환자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간호사는 당연히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감독하는, 지시 감독하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논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에서 보니까 뭐라냐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리 형사처벌 받으면 갑도 역시 그 감독자니까 지감독 책임이 있어서 과실을 인정해서 형사처벌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골프 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캐디가 상해를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골프도 어떤 스포츠죠. 스포츠고 여러분들이 보면 뭐 축구하다가 보면 뭐 손흥민 축구하는 것도 보면 가끔가다 발에 걸려서 뭐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 뭐 2달간 못 나오기도 하고, 야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무슨 행위를 하다 보면 상대편과 부상으로 인해서 부딪혀서 이와 같은 어떤 상해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야기한 그 상대편 선수는 과실치상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논점이겠죠. 그래서 좀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골프가 공 등 뒤로 날아간 사건이라는 이 판례인데요. 운동경기, 일반적 운동경기입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이 있답니다. 이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준수하거나 그리고 규칙이 아주 경미한 정도라면 과실치상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골프공을 이렇게 치면 앞으로 날아가지 어떻게 뒤로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돌려서 치다 보니까 등 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 한 70m인가 있던 이 캐디가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매우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아까 이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던 행위고, 이건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의 의무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쭉 이렇게 1, 2, 3, 4, 4가지를 보니까 답은 4번. 자,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가 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실이란 것은 정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거, 이게 과실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를 야기한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주의 의무는 이제 가장 이제 쟁점이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고요. 그에 따라 결과 예견 의무, 그리고 결과 회피 의무,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의무를 그 표준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면책을 시키는 그와 같은 우리 법리, 대법원상의 법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과실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